혹시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이 작은 섬나라는 놀랍게도 현재 1인당 GDP가 9만 달러가 넘는 아시아 최고의 부국입니다. 하지만 믿기 어렵겠지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이곳은 해적들과 범죄자들이 숨어 살던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려진 땅은 어떻게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싱가포르의 기적 같은 성장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라는 이름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신가는 사자, 푸라는 도시를 뜻하는데요. 13세기 한 왕자가 이 섬에 도착했을 때 호랑이를 사자로 착각하면서 사자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세기에 이 지역의 왕국이 멸망하면서 지배층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죠. 그 이후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늪지대와 정글로 뒤덮인 이곳은 해적들의 은신처나 범죄자들의 피난처 정도로만 여겨졌죠. 그런데 1819년 이 모든 것을 바꾼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었던 스탠포드 래플스라는 인물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래플스는 이곳의 특별한 지리적 위치에 주목했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말라카 해협의 중심에 자리 잡은 이 섬이 미래의 무역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래플스는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던 조우르 술탄국의 거액을 지불하고 싱가포르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새로운 항구 도시로 개발하기 시작했죠. 영국의 대대적인 개발 프로젝트 덕분에 싱가포르는 빠르게 중개무역의 거점이자 군사기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이후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항구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죠. 그리고 싱가포르가 국제적인 항구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다양한 민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중국계 화교들이었습니다. 당시 화교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진출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도 전체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영국 당국도 이런 화교들의 경제력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죠. 하지만 이렇게 순조롭게 발전하던 싱가포르에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싱가포르에 암흑기가 찾아왔죠. 동남아시아 식민지 확대를 노리던 일본 제국이 1942년 싱가포르를 무력으로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자본을 갈취하기 위해 화교들을 잔혹하게 학대했고 당시 90만 명이던 싱가포르 인구 중 약 5만 명 이상의 화교가 일본군에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죠. 이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피해였는데요. 다행히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싱가포르는 다시 영국의 지배로 돌아갔지만 그 상처는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계 각지에서 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독립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싱가포르도 자치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1959년 싱가포르의 최초의 자치정부가 수립되고 총리로 당선된 인물이 바로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콴유였습니다. 화교 4세 출신인 리콴유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변호사 출신이었죠. 그런데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중국계가 인구의 75%를 차지하던 싱가포르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영국은 1963년 반공주의를 표방한 말레이시아 연방에 싱가포르를 포함시켰던 것이죠. 리콴유도 경제통합의 효과를 기대하며 이에 동의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은 말레이인 우대 정책을 밀어붙였고 이는 다인종 국가인 싱가포르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차별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싱가포르 내에서는 말레이인과 중국계 화교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는데 1964년 7월에는 말레이계 무슬림들의 종교 행진 중에 중국계와 충돌의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6명이 세상을 떠났으며 수백 명이 다치고 말았는데요. 결국 말레이시아의 퉁구 압둘라만 총리는 1965년 8월 골칫거리가 된 싱가포르를 연방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와의 합의 없이 내린 일방적인 결정이었죠. 당시 방송에 출연한 리콴유는 연방 축출 통보의 충격으로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이 잠시 중단되는 모습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독립하게 된 싱가포르는 온전한 홀로서기에 나서야 했죠. 리콴유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다인종 국가인 싱가포르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대통령으로 말레이인인 유소핀 이삭을 임명하면서 인종 간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했죠. 그리고 화교, 말레이인, 인도인이 다수를 차지하던 싱가포르에서 과감하게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했으며 중국과 말레이의 국기 디자인을 결합한 싱가포르만의 국기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싱가포르의 생존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었죠. 리콴유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표방하며 규칙과 질서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국가를 추구했습니다. 1952년 총리 직속의 부패행 위조사국을 설립하고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했죠. 그리고 1960년에는 부패방지법을 도입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선언했습니다.
리콴유는 1959년 한 연설에서 강류들과 함께 모두 하얀 옷을 입고 등장하며 청렴 결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죠. 또한 관료들이 부정부패의 유혹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싱가포르에서 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의 연봉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2023년 발표된 세계 국가 청렴도 순위에서 83점으로 아시아 1위, 세계 5위를 차지했죠. 싱가포르의 엄격한 규칙과 질서 문화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외국인들에게는 벌금의 왕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손 운전, 타인의 와이파이 무단 사용, 길거리에 침이나 껌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사소한 부주의에도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심지어 21세기 현대 국가에서는 거의 사라진 태형이나 사형까지도 집행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1994년 미국인 소년 마이클 페이가 차량 50대를 연달아 파손하는 비행을 저질렀을 때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내 태형을 집행했던 일화는 유명하죠. 이런 엄벌주의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권을 소홀히 여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동시에 법과 원칙에 예외가 없다는 일관된 이미지와 안전한 치안에 대한 신뢰를 주는 요소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리콴유는 1961년부터 국가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주도의 공업 중심 개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해외 자본 유치와 파격적인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해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갔죠. 또한 지리적으로 좁은 도시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간척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1965년만 해도 서울보다 작았던 싱가포르의 국토는 지속적인 간척 사업으로 영토를 22% 확장하며 현재 서울의 약 1.2배까지 넓어졌죠. 1960년대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에는 노동력 중심의 단순 제조업에 집중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는 석유화학, 컴퓨터 제조업 등 기술집 약적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제조 공장들도 싱가포르에 대거 진출했죠. 거기다가 무역업과 금융업, 관광업 등도 싱가포르에서 빠르게 번성했습니다. 1960년대 7억 달러에 불과했던 싱가포르의 무역, GDP는 1980년대 초반에 이르면 66억 달러로 20년 만에 급격히 성장했죠. 1970년대부터는 외환 자유화를 도입하고 전 세계 은행의 지점들을 유치했으며 1984년에는 아시아 최초의 금융선물거래소까지 설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의 금융업계는 각종 수수료와 환전 수익만으로도 막대한 차익을 확보하게 되었고 세금 우대 정책 때문에 전 세계의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싱가포르로 귀화하는 일도 빈번해졌죠. 이후 싱가포르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홍콩과 더불어 세계 4대 금융도시에 선정되며 국제금융거래의 요충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싱가포르는 정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냈던 것인데요. 1960년 1인당 GDP가 428달러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는 1989년에 1만 달러를 돌파했고 1994년에는 2만 달러, 2011년에는 5만 달러를 돌파하며 미국까지 추월했습니다. 2024년엔 9만 달러를 넘어서며 64년 만에 무려 212배나 성장했으며 총 GDP도 1960년 7억 달러에서 2024년 5,252억 달러로 744배나 성장했죠. 이는 보츠와나, 대한민국, 산유국들을 제외하면 따라올 나라가 없는 수준의 경제성장입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국가신용등급에서 아시아 유일하게 3대 국제신용평가사 모두로부터 AAA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 작은 도시국가에서 대체 뭘 하며 먹고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금융업과 무역업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GDP의 22%를 차지하고 노동자의 12%를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이 가장 규모가 커서 혼자서 경제 규모의 7%를 차지합니다. 사운드카드로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랩스도 싱가포르 회사이고 과거에는 애플 제품도 싱가포르에서 제조되었는데요.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의 공장 대부분이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고 현대자동차 공장도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알려진 퀀타스를 비롯해 유나이티드, 델타, 에미레이츠 등이 싱가포르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죠. 거기다가 싱가포르항은 중국 상하이항이 부상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세계 1위의 물동량을 기록했던 항구입니다. 현재도 세계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환적 항만이자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전 세계 환적 화물의 20%를 싱가포르항에서 처리하고 있고 선박 급유 규모로는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관광산업으로도 유명한데 2024년에는 16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도박을 합법화했고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같은 복합 리조트를 건설했죠. 2024년 기준 싱가포르의 관광 수익은 298억 싱가포르 달러, 한화로 약 40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국민들은 실제로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요? 싱가포르 통계청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적과 영주권을 보유한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2024년 기준 월 5,500 싱가포르 달러, 한화로 약 590만 원 수준입니다.
중위 가구 소득은 한 달 기준 11,297달러로 한국 1인 가구 중위 소득과 비교했을 때 약 2.5배보다 더 높죠. 하지만 1인당 GDP와 실제 소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긴 한데요. 싱가포르의 부는 대부분 소수의 계층에게 편중되어 있고 대다수의 현지인들은 중소기업 직원, 공무원, 버스 운전사, 택시기사 등의 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싱가포르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무려 300%를 넘을 정도로 수출 주도형 경제입니다. 내수 구성비가 50%에 못 미칠 정도로 내수가 빈약한 편이죠. 이는 같은 수출 의존형 경제인 대한민국의 내수 구성비 63%, 무역 의존도 80%와 비교해도 훨씬 극단적인 구조이긴 한데요. 또한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추구하지만 역설적으로 국영 기업들의 비율이 높은 도시이기도 하죠. 국영 투자회사인 GIC와 테마색이 싱가포르항공, 창의공항, 항만공사, 개발은행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를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 걸쳐 대기업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들도 존재하는데요. 먼저 아시아의 스위스라는 경제 모델을 지향하다 보니 돈의 출처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아 검은 돈이 몰려들고 있죠. 2023년에는 3조 원 규모의 자금 세탁 스캔들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를 내세운 엄격하고 권위적인 사회 통제로 인해 2023년 언론자유지수에서 126위, 민주주의 지수는 69위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이콴유의 장기 집권에서 비롯된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과 사회적 다양성, 포용성의 부족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정권 특성상 잘 사는 북한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죠. 지금까지 작은 섬나라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부국이 된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200년 전 해적들의 은신처였던 버려진 땅에서 시작해 현재 1인당 GDP 9만 달러를 넘는 아시아 최고의 부국으로 성장한 것은 분명 기적 같은 일입니다. 천연자원 하나 없는 작은 섬나라가 이룩한 경제 발전은 정말 놀라운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가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